그건 고통에 찬 신음이었다. 무언가를 애원하는 소리였다. 안 돼. 이건 지우는 패닉에 빠졌다. 노숙자가 아니었다. 저건 납치나 감금 같은 거다. 범죄 현장이다. 신고해야 해. 그가 베개 위를 누르려던 순간 쾅! 갑자기 3검4호 쪽 벽이 울렸다. 악! 지우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뭐야? 쾅! 쾅! 무언가 벽을 세게 들이받는 소리.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마치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도망치려는 것처럼. 지우는 숨도 쉬지 못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제발. 얼마나 지났을까? 소리가 멎었다. 진동도, 긁는 소리도, 신음도, 모든 것이. 지우는 천천히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정적. 너무 조용했다. 끝났나? 그때였다. 토닥. 지우는 얼어붙었다. 소리가 났다. 3급4호가 아니었다. 토닥. 그의 등 뒤. 그가 등을 기대고 있던 3칸 2호 쪽 벽에서. 아니, 벽 안에서. 마치 누군가 그를 달래듯이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지우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런 벽지. 아무것도 없었다. 토닥.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지독하던 썩은 내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방 안을 맴돌던 항이 한치 하드니까 순식간에 가셨다. 이유 없는 따뜻함. 어제 잠결에 느꼈던 그 온기였다. 그 따뜻함이 지우의 등을 감쌌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공포로 떨던 몸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패닉은 가라앉았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뭐야, 여긴 대체 뭐냐고. 그는 3조4호 벽을 바라봤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 무언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다만 그것이 이쪽으로 3급 3호로는 넘어오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토닥. 등 뒤의 벽이 다시 한번 그를 다독였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우는 그날 밤 공포와 기묘한 안도감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결심했다. 총무를 다시 찾아갔다. 총무님. 학생. 또 왜? 3검4호, 문 좀 열어주세요. 총무의 젓가락이 멈췄다. 거기 빈방이라니까. 소리가 나요. 어제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했어요. 지우는 거짓말을 보탰다. 아니, 사실일지도 몰랐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총무님이랑 같이 확인하고 싶어서요. 경찰이라는 말에 총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학생, 피곤한가 보네. 네. 낡은 건물은 소리가 많아. 수도관 소리, 쥐소리, 바람소리, 사람 소리였어요.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총무는 지우를 몇 초간 노려봤다.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좋아, 직접 봐. 보고 나선 다시는 그 방 얘기 꺼내지 마. 총무와 지우는 3층으로 올라갔다. 복대는 어제와 같은 악취가 깔려 있었다. 총무는 3급 4호 문 앞에 섰다. 철컥, 덜컹. 봐. 문이 열렸다. 지우는 방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도, 책상도, 사람도. 먼지 쌓인 빈 방. 어젯밤 그가 들었던 모든 소리의 근원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풍경. 봤지? 총무가 비웃듯 말했다. 이제 됐어?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환청인가? 학생. 총무가 지우의 어깨를 툭 쳤다. 여긴 원래 좀 그래. 그냥 신경 끄고 살아.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총무는 문을 다시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우는 3검4호 문 앞에 홀로 남았다. 정말 환청이었을까? 그가 멍하니 서서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슥 소리가 났다. 문 안쪽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어젯밤 들었던 그 손톱 긁는 소리.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3검지3호로 뛰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보았다. 304호의 굳게 닫힌 문틈. 그 아래로 검고 축축한 무언가가 스르륵 다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지우는 304호 문 앞에서 겪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미친 사람 취급만 당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틈 아래로 빨려 들어가던 검은 거지의 정체가 무서웠다.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그동안 304호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대신 지우의 등 뒤 벽에서는 가끔씩 토닥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지우를 안심시켰다. 지금이라도 나가야 하나? 그는 고민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17,000원도 채우지 못한 주제에 어딜 간단 말인가. 그는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그냥 무시하자. 총무의 말대로 남에게 피해 안 주면 그만이다. 304호에 그것은 303호로는 넘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다. 셋째 날 아침. 지우는 오랜만에 제대로 씻고 면도를 했다. 오늘은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거울을 보니 새까만 다크서클이 눈 밑에 내려앉아 있었다. 제발 붙게 해주세요. 그는 애써 웃는 연습을 했다. 면접관들에게 보여줄 미소.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그저 공포에 질려 있을 뿐이었다. 짐짓 씩씩하게 고시원을 나섰다. 1층 계단 앞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쳤다. 젊은 남자였다. 지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째 안 갈아입은 듯한 티셔츠, 피곤한 눈. 혹시 여기 사세요? 지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직은요. 방 보러 왔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렇군요. 지우는 왠지 반가웠다. 사람이 온다는 건 이 고시원이 정상이라는 증거 같았다. 제호 3035 사는 한지우라고 합니다. 네, 박용현이에요. 남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어느 방으로 들어오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총무님이랑 얘기하려고. 오, 용현 씨. 총무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왔네? 그의 얼굴에는 지우에게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다. 방 다 준비됐어. 와. 네, 감사합니다. 박용현은 꾸벅 인사했다. 그리고 지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나중에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지우는 총무와 박용현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봤다. 이상했다. 총무의 태도가 너무 달랐다. 자신에게는 늘 퉁명스럽고 무뚝뚝하던 그가 저 남자에게는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했다. 뭐 상관없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면접이 더 중요했다. 그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면접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더 준비해서 오세요. 지우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번에도 안 됐구나. 벌써 10번째 탈락이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3시. 복도는 적막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여기가...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발소리를 죽이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다. 1층 끝, 총무실 옆에 있는 평소에는 늘 잠겨있던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지우는 호기심의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총무와 박용현이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낡은 양초, 검은 천, 작은 종지에 담긴 붉은 액체, 그리고 고시원 평면도로 보이는 종이 총무가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301호는 아주 좋은 방입니다. 창문도 없고 방음도 잘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당신은... 지우는 숨을 멈췄다. 301호. 그곳은 3층에서 304호 건너편에 있는 방이었다. 비어있던 방. 여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총무가 박용현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박용현은 멍한 표정으로 도장을 꺼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걸 마시면... 총무가 종지에 담긴 붉은 액체를 건넸다. 박용현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한 번에 들이켰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우엑. 괜찮아요. 곧 편안해질 거예요. 총무의 말에 박용현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저건 뭐지? 무서운 종교 같은 건가?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복도를 지나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303호로 돌아온 지우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상한 고시원이야.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가 방금 본 광경은 마치 어떤 의식 같았다. 재물을 바치는 의식, 아니면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 301호. 지우는 복도 구조를 떠올렸다. 301호는 304호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그 검은 거지 있는 방의 정반대편. 그리고 총무는 박용현을 그곳에 들이려 하고 있었다. 혹시...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난 너무 예민해졌어. 그는 일부러 생각을 돌리기 위해 노트북을 켜고 영화를 봤다. 시끄러운 액션 영화. 귀신이나 괴물과는 거리가 먼 총격전과 폭발이 가득한 영화. 밤 11시. 지우는 영화를 보다 잠이 들었다. 깊은 잠. 오랜만에 숙면. 쿵. 지우는 무언가에 놀라 눈을 떴다. 새벽 2시 13분. 또 그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304호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대신 복도에서 무언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